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천년간 내려온 톨텍 인디언들의 위대한 가르침. 제16장.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에 통달해야 한다. 톨텍 인디언들이 꿈의 달인이 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꿈이 구현된 것으로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꿈의 달인들은 삶의 걸작을 창조한다. 그들은 선택을 통해 꿈을 지배한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꿈의 달인은 그 결과를 알고 있다. 톨텍 인디언처럼 산다는 것은 지도자도 추종자도 없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다들 자신만의 진리를 지닌 채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타고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다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톨텍 인디언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통달해야 한다. 첫째는 깨달음에 통달하기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온 힘을 다해서 깨닫는 것이다. 둘째는 변화에 통달하기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날지에 통달해야 한다. 셋째는 의지에 통달하기다. 톨텍 인디언의 관점으로 볼 때 의지란 에너지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한 부분이다. 모든 에너지를 균일하게 아우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의지는 생명 자체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의지에 통달하기란 곧 사랑에 통달하는 것이다. 톨텍 인디언이 자유로 가는 길을 살펴보면 그들이 길들여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판관과 희생자와 신념 체계를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기생충에 비유한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길들여진 인간은 누구나 다 병들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마음과 머리를 지배하는 기생충 때문에 병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생충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들을 먹고 자란다. 기생충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생명체에 빌붙어 사는 생명체라는 걸 알 수 있다. 숙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보답은커녕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숙주에게 서서히 상처를 입히는 존재다. 그런데 판관, 희생자, 신념 체계의 특징이 바로 이 기생충의 상태와 너무나 똑같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어울려 초자연적 에너지 또는 감정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그 에너지는 살아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며 감정 역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다. 우리의 꿈도 물리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물리적 에너지를 감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감정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그리고 마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꿈을 꾸는 것이다. 톨텍 인디언들은 판관, 희생자, 신념 체계 같은 기생충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그것들이 우리의 꿈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생충은 우리 마음을 이용해 꿈을 꾸고 우리 몸을 이용해 삶을 이어간다. 또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을 먹고 살아가며 골치 아픈 사건과 고통 위에서 번성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입된 신념 체계를 따르는 대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판관과 희생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진정한 자아가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지금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판관과 희생자에게 계속 굴복한 채 지구의 꿈속에서 사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부모가 우리를 길들이려 했던 어린 시절에 하던 대로 싫어요 라고 반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생충에 저항하는 전쟁, 판관과 희생자에게 저항하는 전쟁을 선언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독립을 위한 전쟁, 우리 자신의 마음과 두뇌를 사용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 대륙의 온갖 무속 전통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의 기생충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사의 진정한 의미다. 전사는 기생충의 침투에 반항하는 존재다. 따라서 기생충의 저항에 전쟁을 선포한다. 하지만 전사가 되는 것이 항상 이긴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면 적어도 다시 자유로워질 기회는 갖게 되는 셈이다.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최소한 저항하는 존재로서의 위험을 지닐 수 있다. 또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남들의 해로운 감정의 희생양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기생충이라는 적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단번에 항복해버릴 희생자들과는 한통 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만 하면 우리는 전사가 되어 지구의 꿈을 초월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꿈을 이른바 천국이라고 불리는 꿈으로 변화시킬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지옥과 마찬가지로 천국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곳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고 천국은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기생충은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머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품은 두려움을 상징한다. 따라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기생충을 박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이 기생충의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두려움에 하나씩 하나씩 맞서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효과는 괜찮다.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기생충에게 더 이상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기생충에게 어떤 먹이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에 기름을 붓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판관과 희생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죽음의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죽음의 의식은 이집트, 인도, 그리스, 아메리카 대륙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통과 비교해서 그 이해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마음속의 기생충을 박멸하는 상징적 죽음이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죽으면 기생충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방법보다 신속하긴 하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죽음의 천사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히 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